네, 반갑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보합이죠. 네, 0.15 다우지수 상승, 나스닥 0.03 상승. 네, 뭔가 이상하죠? 네, 오늘 미국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거 보면서 또, 야, 오늘도 올랐구나! 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네, 반성하세요! 네. 자, 오늘은 미국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네, 네이버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뉴스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뉴스가 없는 상태예요. 네, 평소보다 뉴스가 절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쑥 훑고 짧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도 불티가 나는 주가 58% 뛴 회사는 요즘 이런 기사 너무 많아요. 뭐뭐 해서 뭐 200% 올랐다. 뭐 엔비디아보다 더 오른 회사는 네, 라면만 먹지 말걸. 뭐 이 주식을 사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제 뉴스 제목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낚시성, 네, 피싱성 재료가 제목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옷발 받는 거 한번 봅시다. 저보다 조금은 못생긴 것 같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스노우피크.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마케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의류 쪽. 네. 스노우피크 제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감성코퍼레이션. 그래서 요게 감성코퍼레이션이 전날보다 75원 내렸다. 자, 그래서 3,985원. 네, 주가 시총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지난 2월 14일보다도 58% 정도 올랐다. 아, 주가 올랐긴 했네. 그죠? 주가 올라왔고, 사실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의류 쪽이라든지, 네, 이런 소비, 이런 쪽들은 크게 상승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래도 열심히 올라왔네요. 네. 중소형주 쪽에서도 열심히 올랐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배당도 늘리고 어쩌고 한다 등등등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가 5,700원이다. 네, 증권사들이 이제 리포트를 어느 정도 제시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회사 자체가, 네, 조금 분석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평균 주주 환원율은 약 20%. 뭐, 나쁘지 않아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47만 주의 자사주 취득 소각 소식을 전하면서,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드러난 바가 있다. 나쁘진 않네요. 네, 감성 코퍼레이션, 네, 홍보에 대한 부분이니까, 자, 한 번씩 보시면 되겠고요. 네, 특이한 건 없죠? 미국 증시 휴장 속에서 영국 증시 나홀로 상승. 근데 아까 여기서 보셨지만은 특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자, 해외 증시 상황 보시면, 프랑스 0.7% 하락, 독일은 0.35% 하락, 영국은 0.17% 상승되어 있는데, 뭐, 이제 변동성이 이렇게 큰 건 아니니까, 특별하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근데 한번 내용 보도록 합니다. 비트코인 얘기도 나오죠. 65,000달러가 붕괴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뭐 일단은 쉬었으니까 노예 해방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걸 가지고 좀 쉬었고 특별한 게 없죠. 유럽 증시는 어떻게 됐느냐? 유럽 정치 불확실성. 이 프랑스 대통령의 조기 총 대선? 네, 그렇게 봐야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요즘에 프랑스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나요? 네,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금리나 기대감이 좀 살아나면서 영국 증시만 상승을 했다. 나머지는 그냥 다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국 증시나 이런 것들은 어제 마무리됐으니까. 근데 특별하지 않았어요. 자, 기술주 중심의 선전, 종합지수는 0.87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올랐는데 얘들은 좀 내렸어요. 자, 중국의 어떤 경제 부분들이 여전히 부담감을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 6월 20일 오전 6시 20분경 네. 65,000달러에 거래되었다. 장중에는 이제 65,0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고 되어 있죠. 65,000달러면 얼마입니까? 1,300원을 곱해보세요. 네, 1,300원, 1,400원쯤 곱해보시면, 네, 계산기 나와야 됩니까? 네, 이거는 맞출 수 있죠. 65,000 곱하기 1,380원. 정확하게 봅시다. 네, 네,
8,900만원쯤 되는 건가요? 네. 아직 그래도 비싼데? 네. 아직 뭐, 단단하잖아요. 그죠? 네. 다른 것들도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쪽의 주가 하락이 일어나는 모습들은 여름 유동성 감소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가 안 좋다, 뭐 등등등.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경제가 안 좋을 때 사야 되는 것은 뭐,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는 암호화폐다. 경제가 뭐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또 사야 되는 게 암호화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 나오는. 나빠도 사야 되고 좋아도 사야 되고, 나빠도 떨어지고 좋아도 떨어지고, 이거는 뭐 자기들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는 여전히 이제 분석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다른 뉴스 볼게요. 코스피 2년 5개월 만에 최고가를 이끈 외국인. 코스피 지수가 2800에 가깝게 다가섰죠. 오늘 2800 넘어갈 것 같죠? 네. 일단은 터치는 한번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장중에라도 한번 터치해주고 내려오든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800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내용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들 매수가 무지막지하게 들어왔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의 상승을 견인한 것은 외국인이었다. 외국인들은 이번 달에만 무려 3조 9천억. 네, 지난달에 얼마 팔았죠? 네, 2조 6천억. 그래가지고 2조 6천억 팔았다고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달 들어서 3조 9천억. 야, 2조 6천억 판 거에다가 받고 따블루가, 묻고 따블루가 이렇게 나온 거죠. 적극적으로 바이코리아에 나섰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만 21조 원을 넘게 사들였다. 작년에도 많이 사들였다는 거 아시죠?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다 베팅하고 있는 돈이 점점점 네, 커지고 있다는 거가 중요합니다. 네. 자,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은 5월달에 1조 3천억 팔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5월달 초반에 매수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5월 후반에 팔아먹은 게 2조 6천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5월달에 1조 3천억밖에 안 팔았다 되어 있지만 네, 더 많이 팔았죠. 후반부에 들어온 게. 그 다음에 이번에 6월달에 3조 9천억. 와, 그 다음에 2월달에 우리가 그 수익률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었거든요. 2월달이 지금 보면은 이 계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뛰어오르는 그런 날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3월달, 4월달 비슷했고요. 5월달에 보합이었죠. 네, 살짝 마이너스. 그 다음에 6월달에 지금 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튀어올라가고 있는데, 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7조 원대 샀는데, 이거 거의 비슷해지고 있죠. 네. 지금 6월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긴 합니다. 다음 주 한 주 남고 오늘 이번 주도 뭐 한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7조 8천억을 넘어갈 수 있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상태라면 5조 원대 이상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6월 달에도 수익률을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얘네들이 매수를 할 때는요, 뻔하죠. 뭘 사겠습니까? 반도체만 사는 거죠. 반도체에 집중되는 모습이 있었다. 삼성전자를 2조 원, 네, 순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1조 3,600억. 그러니까 이거만 더하면은 그냥 어떻게 돼요? 3조 4천억. 3조 5천억쯤 되는 거죠. 요쯤 돼버리니까 전체 매수의 87%에 달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나머지 것들도 조금씩 자동차 이런 것도 샀기 때문에 실제로 전차 군단 빼고 나면 외국인들 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이끌어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차 군단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거 있었고요. 네, 미국 주택 대출 금리가 석 달 만에 6%대로 하락했다. 금리가 자꾸 떨어지거든요. 무슨 금리가 됐든, 네, 뭐 주택 대출 금리가 됐든, 아니면은 뭐 기준 금리가 됐든, 국채 금리가 됐든, 일단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CGV 주가 답답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주가 보시면은요, 뚝 떨어진 상태에서 옆으로 계속 누워만 있어요. 아, 도대체 뭐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누워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네,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답할 뿐이야. 다른 것들이 올라가는데 너는 왜 안 가냐? 이런 식으로 답답할 뿐이지, 나쁜 건 아니죠. 주가 떨어질 만한 포인트는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화관에서 이번에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을 하면서, 이게 또 엄청난 흥행, 몰이를 하고 좀 있어요. 근데, 영화관 북적북적 하고요.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왜 CGV 주가 안 올라가냐? 네.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반영이 그 CJ 쪽에서 했었던 현물 출자도 이제 그 판결이 나서 긍정이 됐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CGV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질 만한 위치는 없다. 떨어질 만한 그런 상황은 없다. 라고 얘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회복이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이제 대부분이죠. 왜냐면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CGV의 실적 같은 경우는 점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좀 쳤지만 개인들은 매수를 많이 했다. 이거는 유상증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씩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았기 때문에 회복이 조금 느린 모습은 좀 있습니다만 점점점 정상화 되겠죠. 이제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진다는 것 뿐이죠. 네, 여기서 더 나빠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부채 비율이 1100%가 지난달이었는데 지난해 말에 근데 이번에는 390% 수준으로 개선된다. 아직도 많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네, 리스에 대한 부채를 제외하게 되면 부채 비율은 18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점점 갚아주면 이 재무적으로 개선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이제 실적 개선 속도도 빨라지겠죠. 관객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답답하더라도 조금 참아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지금은 유상증자 가격대에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요 가격대를 그냥 저점 바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의류, 옷. 아까 뭐 현빈 나온 거 나쁘지 않았었는데, 네. 근데 감성코퍼레이션? 근데 요거는 하반기도 침체, 선별해서 접근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의복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군요. 관련 종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FNF라든지 한섬, LF 이런 것들이 주가 많이 내렸군요. FNF가 51%나 떨어져 있는데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섬유의류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 쪽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고 상반기는 의류 소비가 좀 부진했는데 하반기에는 당연히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뭐가 나와요? 옷을 좀 많이 좀 사 입는다든지 겨울옷은 천조가래가 좀 더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실적이 이 후반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잘 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 올해는 여름이 일찍 오잖아요. 좀 더워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름 옷들은 그렇게 안 비싸죠. 그래서 한번 입고 버리고 막 이런 정도로 활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름 옷은 좀 비싸진 않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는 그다지 큰 효과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휠라홀딩스에 대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은데 휠라홀딩스는 나쁘지 않아요. 리브랜딩 효과 이것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골프 인구가 좀 줄기는 한 것 같아요. 골프 인구가 좀 줄긴 했고, 특히 MZ 세대가, MG 세대가 이 골프복을 그렇게 많이 샀대요. 그래서 막 실적이 증가했었던 모습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얘기가 좀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 골프복은 비싸죠. 그리고, 꾸준히. 근데 골프 치는 인구가 확실히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스크린이라든지 근데 국내 이 골프장은 요즘에 티가 좀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 비싸.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많이들 가시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골프장이 티 가격을 조금 가격을 조금만 싸게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 덥잖아요. 그래서 낮티는 낮에 치는 거는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요즘에 새벽, 저녁 이럴 때 가격이 좀 더 비싸졌죠. 아무튼 뭐 그것도 따라서 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골프 인구가 조금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좀 편하게 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제는 스크린 쪽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이 골프 브랜드에 대한 실적이 조금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 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또 그렇게 감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됐잖아요.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끝났기 때문에 리오프닝 쪽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에 특별한 건 뭐가 있을까요? 네. 특별한 뉴스가 별로 없어. 네, 없어서 못 파는 조선미녀. 네, 요거 화장품 이야기인데요. 실리콘2 이야기네요. 네. 근데 실리콘2는 솔직히, 그 다음에 요즘에 LG생활건강도 요즘에 계속 주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 아무래라든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씩 이제 어제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의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중국을 떠나서 미국과 유럽으로 그 관심을 돌린 것은 정말로 칭찬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려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좀 애매하죠. 주가가 조금씩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올랐기 때문이고요. 실리콘2 역시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지금 유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국내 화장품을 해외에 소개하는 역직구 플랫폼 업체인 실리콘2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근데 실제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얘보다도 다른 것들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규모 자체가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잘 팔리면 괜찮죠. 근데 글쎄요. 네, 마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주가 상승률이 이렇게까지 뛰어오른다? 글쎄, 네. 물론 이제 예상 매출액이 2배 정도 성장한다, 뭐 등등등이면, 매출액이 2배 성장한다고 한다면 순이익이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주가가 그렇게 몇백 %씩 올라가기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그동안 분위기 좋았고 잘 올랐었는데 약간은 좀 조정받은 타이밍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카지노,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 카지노 출입일수 제한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 이것도 대단하다. 네. 이 관객이 이제 고객들의 어떤 회전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네. 도박 중독자의 출입 제한을 강화하는 냉각기 제도 등을 통해서 현행 180일인 연간 출입 가능 일수를 축소해서 148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1년에 148일이나 이 강원랜드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네, 그렇죠. 네. 근데 물론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네, 많이 오면 좋겠지만은, 요것도 좀 문제다. 100일까지도 좀 그렇지. 1년에 3분의 1을 도박장을 산다는 얘기 아니야? 이것도 조금, 네. 아무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솔직히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밤새서 막 하고 있는 고객들이 있고 거기에 그냥 이렇게 뭐 출입일수 제한 이거보다는 이거에 대한 문제보다는 다양하게 좀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즐기고 너무 이제 중독되지 않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외국 카지노와 같은 그런 느낌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이제 저런 게 있죠. 네, 국내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이 제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고 또 해외 쪽 여행이 되니까 또 해외 카지노를 가려는 움직임도 조금 있고 또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네, 접근성이 좀 더 떨어져서 강원도 그 정선까지 가가지고 아직도 요즘에 교통이 아직도 불편하죠.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그다지 썩 이제 이 카지노와 관련된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경기가 아직까지는 네, 어렵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네, 이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조금은 네, 반등 포인트가 세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중에 이제 화장품하고 식품주가 좀 올라간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 보셔야 됩니다. 뉴스가 이 시간에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 네. 뉴스 볼 게 별로 없어요. 네. 반도체 왕 8만전자. 반도체 왕 8만전자 한 달 만에 글로벌 시총 1위는 뭐야? 네. 글로벌 시총 1위는 엔비디아죠. 네. 엔비디아 때문에 이제 TSMC도 많이 올랐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네. 엔비디아의 강세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글로벌 시총 1위라는 이 부분들 그다음 미국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이틀 연속 네, 지금 네, 1등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이거가 빨리 돼야 돼요. 이 HBM 인증 과정만 이제 진행이 되면은 삼성전자도 10만 원까지 순식간에 직진할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 상황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10만원이 간다 그러면은 우리 증시는 3,000포인트도 땡겨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AI, 엔비디아에 너무 목매달린 거 아니냐 싶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 네. 그런 거지. 이건 뭐 내용도 다 아시죠? 네, 하이닉스나 뭐 이런 것들 대충 다 아시고, 실적이 이제 좋아질 것을 나올 것을 전망됩니다. 2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서 뭐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AI 쪽 계속 쭉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요즘에 현대차 저쪽 그 IPO 한쪽 인도 증시가 아주 그냥 뭐 계속 쭉쭉 달리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에게 더 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현대차의 인도 법인이 상장을 하게 됐는데 인도 증시가 계속 올라가. 뭐 상승 흐름 타고 막 쭉쭉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 자, 개미들의 최애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아이고야,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팔고 가스공사를 사고 있었다. 네. 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개인들이 가스공사 주식을 사고 판 금액 합치면 11조 원이다. 와, 진짜? 네. 이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보다 높았던데, 이거를 이제 팔고, 네, 이걸 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겨운 거야. 이제 올라가니까 팔아먹는 거. 하이닉스 많이 올랐다 팔아먹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가스 나온다 해가지고 석유 나온다 해서 한국가스공사를 샀는데, 글쎄요. 네, 이거는 임원들 계속 팔아먹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갔죠. 이 개인들이 많이 사서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과연 잘 될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것은 약간 부담스럽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코스피 파죽지세로 올라간다. 하반기 3,1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무조건 3전이 올라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순항 궤도를 타고 있죠. 여기서 엔비디아 발표만 나와주면 3,100포인트 정도까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제가 연초에 작년 연말에 제시해드린 가격은 이미 도달했어요. 이제 삼성전자만 이제 10만원 정도 가주면 되거든요. 2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되죠. 이제 8만원 넘었으니까, 네, 10만원대 가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닌데, 엔비디아 발표가 나오면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은 이제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3,100포인트. 그러면은 이제, 그때 제가 예시해드렸죠? 네, 3,100포인트 정도로 딱 집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정도고요. 요걸 돌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 그만큼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자동차가 받침을 해준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만약에 2차전지가 더 빠지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올라가 준다라면, 네, 3,000포인트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이번 달 안에 2,900포인트 도달 가능성도 있다. 와, 그래요?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하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 7월 초까지는 뭐가 나와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월말 윈도우 드레싱 뭐 등등등 좋은 재료들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오버슈팅 국면이 나오면, 그 단기적으로 약간 오버하는 국면이 나오면, 네, 지수는 2,985포인트, 2,900포인트까지도 돌아설 수 있다. 그렇지. 네, 요 정도까지는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오늘도 기대감은 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특이사항은 없어요.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동맹, 이런 거. 이번에 푸틴이 또, 네, 이, 김정은이한테 자동차 선물했더라고요. 네. 그거 별로 없고요. 자, 현대차의 시총 밀린 LG그룹주. 이거는 LG그룹주들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현대차가 너무 잘 나가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뉴스가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체적인 상황 보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유지 잘 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약간의 단기성 오버, 트레이닝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일시적으로 튈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즘 행태 보시면은 튀었다가 점점 깎아먹죠. 그래서 매매 포인트를 잡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시점에서 만약에 상승 출발한다 그러면은 매수를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유지, 관망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매매가 이제 조금씩 밀려 내려오는 장 마감 시점 즈음해가지고 매매 대응을 하시면은 조금 더 현명한 대응이 가능하실 거라 판단됩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가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네, 시장 분위기, 네, 화요일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어제와 비슷한 흐름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2800 네, 넘겨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기대하면서 오늘 아침 시장을 기다려 보자고요.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정시장 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